곤충은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신성장 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알짜배기도 곤충으로 대박이 났다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지금 공개합니다. 처음에 곤충 갖고 사업한다고 그럴 때는 다들 이게 어떻게 사업이냐 이런 얘기도 뭐 숱하게 들었습니다. 네. 곤충이 돈이 될 거라는 거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과연 언제 그게 가능할지는 저희도 처음부터는 잘 감이 안 왔었죠. 10여 년간 곤충에 대해 연구하며 곤충 산업의 유망함에 대해 알게 됐다는 알짜배기 태훈 씨. 처음에는 한 달에 80만 원? 막 이렇게. 그리고 이듬해부터 6천만 원, 3억, 10억, 올해 30억 정도, 그리고 내년은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알짜배기를 만나기 위해 충청북도 진천군을 찾았는데요. 산속에 수상한 건물들, 이게 다 뭐죠? 이 팀장, 이거 저기 뭐야, 5kg 주고 나머지는 다 저기다 부으면 돼. 그 첫 번째 칸에다가. 알짜배기가 기른다는 곤충의 먹이 같은데 좀 특이해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거 덩어리 하나하나가 홍삼 액기스를 짜내고 남은 그 홍삼 박입니다. 하얀색 가루들을 보이시잖아요. 이거는 지금 쌀가루예요. 곤충을 위한 먹이는 질이 나쁠 것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홍삼박을 먹이로 주고 있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그냥 흙더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를 살짝 뒤집어 주면은 많은 수의 동해등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해등에는 네,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과 빛을 달리 싫어해가지고 다양한 산업에서 금방 이용 이제 안으로 가능한 쓰는데요. 일명 유용곤충인데요. 성장 속도가 빠르고 큰 관리 없이도 잘 자라서 경제성 또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에는 난이도로 따지면은 제일 상위, 반면에 동해등에는 최하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또 쉽게 키울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동해등해로 뭘 하기에 이렇게 많이 키우는 걸까요? 반려동물들에게요. 강아지, 고양이. 이 애벌레가 반려동물들을 위해 쓰인다고요? 반려동물들의 간식이나 사료에 단백질 원료로 이 곤충을 사용하면서 아이들 건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간식 먹자. 간식 먹자. 동해등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같은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좋을 뿐만 애들이 아니라 고소한지 잘 먹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씹어도 먹어도 받고. 요새는 곤충 단백질로 만든 간식이나 사료를 좀 선호하는 편이세요. 기다려. 반려동물들에게도 곤충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느껴져서인지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는 걸로 하려고 했으면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동물 먹이는 생김새의 구애를 받지 않은 덕에 판매 성장이 빨랐다는데요. 이런 관상어나 파충류 같이 좀 작은 소형 동물들 사료부터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아이들이 와서 냄새를 맡고 과일 분말이나 곤충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 종입니다. 간식 소비의 주체인 반려인들이 가지고 있는 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 태훈 씨. 곤충이라는 게 산업적으로 이렇게 곽광받기 시작한 건 사실 한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발전 속도가 더뎠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곤충에 대한 선입견들이 생각보다 깊숙이 자리 잡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곤충에 대한 거부감은 외형에서 나온 것. 알짜배기는 곤충 원물 대신 새로운 형태를 위한 고민을 했다는데요. 네, 먼저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 앞에 보시는 고추들 있잖아요. 이 고추를 건조하는 고추 건조기들을 이용해서 곤충을 건조해 왔습니다. 곤충이 좀 가공하는 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도 건조를 해보고 또 뭐 후라이팬에 볶아서 건조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방앗간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깨를 볶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고요. 깨를 볶고 짜서 참기름이 되면 깊은 풍미를 갖는 데다 이용하기 편해지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요. 이렇게 깨랑 비슷한 방법으로 가공하는 건 어떤가 해서 저희가
바로 로스팅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로스팅, 네, 쉽게 말해 볶는 기술을 배우기 잘 위해 계셨습니까? 커피 네. 볶는 바리스타를 찾아갔다는 알짜배기. 되게 좀 처음에는 되게 황당했죠. 근데 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곤충이었지만 커피를 볶을 때처럼 직접 동해등해를 먹어가면서 곤충 로스팅을 시작했다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로스팅 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로스팅 하시면서 이렇게 샘플마다 계속 맛을 보시는 걸 보고 그 이후로는 지금은 저도 잘 먹고 있거든요. 동해등해도 커피처럼 볶은 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을 즈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냄새를 오랜만에 경쟁 업체에서 저희 제품을 또 따라한다라고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찾아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경쟁업체에서 중국산을 들여와 반값에 팔기 시작한 건데요. 알짜배기는 질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고의 맛을 내는 최적의 로스팅 온도와 시간을 연구한 끝에 건조시킨 멸치가루, 새우가루 이런 것들이 연상됐어요. 그러나 알짜배기 태훈 씨의 동해등해 연구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동해등해라는 그 곤충이 중간에 탈피하는 탈피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냥 뭐 퇴비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잘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탈피각에서 키토산을 추출해서 객검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곰팡이에서 발견한 페니실린 같은 획기적인 물질이 동해등해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연구한다는데요. 이 곤충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정말 곤충 껍데기 핥기 정도밖에 아직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려고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게 나오면 아마 또 연구를 하겠죠? 맛과 모양을 개선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 것처럼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곤충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알짜배기 태훈 씨를 응원합니다.